예, 2024년 7월 12일, 음력으로는 6월 7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우리 박용숙 선생님의 동서 사상과 철학을 융합한 내용으로 지금 특집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학문산책 226번째 특집 4번째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고대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고대사에 있는 환인들이 어디에서 이동해 왔는가를 먼저 추적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부도지에 잘 기록이 되어 있다시피 마고성에서 이동을 동서남북으로 이동을 했죠. 그러면 왜 그들은 마고성에 모이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학문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추론해 볼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17,000년 전에는 너무나 추워서 그동안에 이 빙하에 노출되어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인류가 퍼져 살았는데 지금으로부터 17,000년을 시점으로 너무나 추운 빙하기가 왔기 때문에 그 주변에 살았던 사람들이 천산과 곤륜산을 끼고 있는 이 타클라마칸 사막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타클라마칸 사막에 들어온 이유는 바로 생존을 위해서는 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산과 곤륜산에는 히말라야에서 내리는 물이 흘러내리는 물이 이용해서 우리가 농사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농사는 바로 보리가 주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보리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또 파종을 해야 되고 또 다른 작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천문학을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우리가 빙하가 끝나고 약 3,000년 동안의 대혼란기를 겪었죠. 왜 그러냐 하면은 빙하가 끝나면서 우리가 이 눈이 내리면서 지진이라든지 해일이라든지 이 화산 폭발과 같은 이런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길잡이 역할을 했던 환인이 바로 우리가 방고 환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해수면이 안정이 되면서 우리 서해 대평원에 있었던 사람들도 우리가 일명 요하무명 이라고 말하는 요하무명을 통해서 이 서해 대평원에 있었던 사람들이
해수면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해변가로 올라가서 지금 현재 중국 해안이라든지 한반도 해안편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지금으로부터 약 9,000년 전에 우리가 제수 환인의 시대죠. 제수 환인의 시대 때 이 제수 환인의 시대 때 각광받았던 무대가 바로 어디냐? 이게 바로 지중해 문명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 문명권에서 특히 미케네 문명에서는 미노아 문자도 이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주 무대가 문명이 크게 일어났는데 우리가 이거를 일명 지중해 문명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 문명권에서 계속 우리가 동진하여 지금의 일본까지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일단은 먼저 말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강의를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샤먼 이데올로기, 소위 말하는 샤먼 사상이죠. 샤먼 사상. 샤먼은 우리말로 성인에 해당하는 말인 것입니다. 성인. 자, 그래서 성인 이데올로기라고 해도 되고요. 샤먼 이데올로기라고 해도 되는데 우리가 샤먼이로 알려져 있으니까 샤먼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면 사상은 바로 어떤 공부를 하느냐 하면은 이때의 그 지중해 문명권에서 이 샤머니즘, 사먼, 그 다음에 이 일명 그 바다는 우리가 천혜라고 불리는 메카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들은 유계를 학업을 하고 기하학, 수리학, 천문지리, 의술, 음악, 산양 이런 유계를 공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요. 그래야만이 이 사람들이 이제 용이 되는 것입니다. 즉 샤먼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남자는 태양신전에서 공부를 하였고 여자들은 월궁에서 공부를 하였다는 것이죠. 이들을 우리가 화랑, 원하, 조이스닌, 선낭이라 부르고요. 그래서 이 미래용을 우리가 물고기에 비유하였고 이들이 바로 미래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이 출신으로서 유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신라의 남여왕이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도자에 올렸다. 다른 말로 국강상에 올렸다 그러는데요. 샤먼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샤먼의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화의 기록에 의하면은 높은 곳에, 즉 상계의 높은 곳에 일단은 주신이 있고요. 이 주신을 우리가 환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환인. 그래서 우리가 환인, 환웅, 당군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이 환인이 바로 가장 높은 주신이 되는 것입니다. 샤먼의 가장 큰 주신이 되고요. 이들은 특징이 그 형체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지하 신전에서 천문학과 연금술 같은 것을 다루면서
많은 샤먼 제국을 거느리기 위한 그런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다. 이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체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고, 우리가 지금 현재 탈문화가 있는데 탈도 이 형체를 드러내지 않는 그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우리가 하의 탈이라든지 이런 탈들도 바로 원래의 그 뿌리는 중앙아시아에 있다. 이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신이 있고 그 다음에 소신이 있는데, 소신이 있는 이것을 우리가 소국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소국이라고. 그래서 이 샤먼 제국은 바로 50개의 소국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스리는 사람을 우리가 당군이라고 하는데, 당군은 바로 이 소국의 최고의 지도자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대국이 한 9개 나라가 있었고요, 소국이 한 12개 나라가 있었다 이거죠. 자, 이들은 무당이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무당이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의 무당은 교향청이 없는 가톨릭의 신부처럼 종교의 나라, 우리가 샤먼교를 말하자, 신성교를 말하자, 용궁을 잃어버린 성직자의 후예들로 이해되어 되며, 따라서 지금 무당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체계를 잃어버린 성직자이며,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의 무당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가톨릭이 뭐냐면은 신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품위와 그 본질적인 능력을 상실한 한낱 괴한 기능궁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박영 선생님의 지적입니다. 이런 시각으로 보면 샤먼과 신부나 목사의 지위가 별반 다를 바가 없고, 샤먼을 폐쇄적인 성직자로 규정하거나 또 신부나 목사를 또 중을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는 열려진 성직자처럼 특별하게 규정하는 따위의 견해는 잘못된 것이다. 이것이 한국의 시원사상 페이지 220페이지에 놓은 것을 저희 요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오늘날에 바로 이러한 샤먼에 부합하는 입장을 한번 설명해 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 샤먼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바로 저는 덕서지 성현, 궁극해탈, 수부강령 유호도 고정명이라는 내용으로 저는 여기에 대해서 부합하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려면은 오늘날의 이 사람들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은, 첫 번째, 생활민주주의를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활민주주의를 실천해야 된다. 두 번째는 생활생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활인으로서 생계자가 되어야 된다. 세 번째, 생활의술을 가질 수 있는 민간요법의 몸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네 번째, 생활교육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활교육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영미식의 수직적 리더십이 아니라 독일이나 스위스처럼 스칸디나비아식 모델을 따라서 협력하고 협동하고 연대하고 보완하는 방식으로 교육이 바뀌어야 되고요. 다섯 번째, 생활음악으로서 흥이 있어야 되고, 여섯 번째, 생활미술로서 우리가 구도를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생활상담이 가능할 수 있도록 풍부한 지식을 함양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덟 번째, 생활 정신 분석을 할 수 있는 상담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부합하는 뭘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샤먼의 후예로서 신바람을 가진 사람으로서 불로장생의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생로병사를 극복하고 나이가 들어가도 한 채의 오차가 없이 엄중하게 살아가도록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또 강의 중에서 우리가 한 나라의 정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알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가 하은주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은주. 자, 그래서 이 하은주가 오늘날에 중국 땅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한은 바빌로니아에서 시작되었고 어떤 이유로 소아시아 반도로 옮겨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하가. 자, 그래서 우리가 숙신, 말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숙신의 나라에는 웅상이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웅상이라는 나무가 있었으며, 이 중국의 대리상들이 그 껍데기 옷을 지어 입었다고 썼다 이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웅상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뽕나무 잎이라,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뽕나무 잎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보다는 저는 중앙아시아에서의 원산지의 그 나무가 바로 삼나무인 것입니다. 305세의 삼나무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중앙아시아에서는 바로 삼나무가 지천으로 널려 있었기 때문에 그 껍질을 이용해서 옷을 지어 입음으로써 드디어 직녀가 탄생하게 되는 그 근거가 되었고, 옷을 지어 입을 수 있었다는 것은 문명인에 가까워지고 부끄러움을 감출 수 있는데 표면화되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견우와 직녀의 북방 천추 사상이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웅상으로 저는 기록했다고 보여주고요. 자, 그래서 지중해 문명에서 이 서민 미케네 섬이 있지 않습니까? 이 미케네 시대에 문자가 있었는데, 이거를 우리가 미노아 문자라고 말하는데, 이 미노아 문자는 각골 문자나 흑도 문자와 같은 종류의 그림 문자인데, 특히 중국 고대의 청동기와 똑같은 문자가 그릇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은주에 나오는 이 중국의 청동기가 바로 이쪽에서 수입되었다고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중해 문명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9,000년 전에 구리가 발견되었고, 두 번째는 코카사스 산맥과 자그레스 산맥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가능했고, 이때의 농사는 보리 농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농사가 가능하였고, 특히 유프라데스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하루를 내려가면서 우르 지역에서 수면의 역사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이때에 이 수메르 문명은 발전이 되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으로부터 약 BC 3000년 경에 크게 우리가 요동이 일어났는데, 어떤 큰 홍수라든지 어떤 그 국가의 정비 상태를 해야 되는 대혼란기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풍부하게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나타나듯이 우리가 흑해라든지 카스피의 북방 시베리아에서 이 샤먼이 접촉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접촉이 가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라고성에서 이동을 해서 초창기에는 바로 산 밑에서 살았던 산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능의 신, 이 샤먼이 바로 하국을 만들었던 뿌리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사나 사화에 기록되어 있는 이 천단이나 지승물을 만들어 제사를 하는 법은 동방민족으로서는 단군조선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이때의 사회상은 제도는 바로 보리농사를 하였고 소와 양을 키우고 유리세공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나무와 돌 다루는 명장이 있었고요. 발명의 천재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바로 지중해 문명이 아니면은 문명이 이렇게 고도로 발전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중국 땅에서는 이런 기술이 없었다고 본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중국의 박물관에 많은 청동 제품들은 지중해에서 수입하였거나 그 이후에 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점은 우리가 함께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의 이 수메르 신전이 그 우리와 밀접한 우리 조선 그 동이족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이 수메르 신전은 치유 환인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사람이죠. 이 수메르 신전에는 서령 문자로서는 세계 최고의 것이고 이때 이 기주 발견 문자는 약 BC 한 3500년 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각골문과 같은 글자의 형태는 각골문과 같고 그래서 수메르의 초기 왕조는 BC 2800년에서 2400년에 생겼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수메르의 초기 왕조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때에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이 황제와 치우와의 전쟁을 우리가 이때에 벌어지는 전쟁인데요. 황제는 일단 아카디인이고요. 치우는 수메르인이라는 것이죠. 황제는 세머를 사용하고 치우는 수메르를 사용했다는 것이 수메르어는 현재 우리 한국어와 같은 것입니다. 이때 바로 우리가 바벨탑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유대인이 세머를 사용하고 있고 중국이 지금 현재 세머와 같은 어순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조선인은 우리말과 같고요. 자, 그래서 북방 셈족 출신인 이 아카드의 사르곤 1세, 이 사르곤 1세가 박용 선생님께서는 황제를 대신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메르 환인 치우죠. 정복하면서 황제와 치우가 서로 말을 달리 썼기 때문에 이 언어가 오늘까지도 여기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데 저는 합리적인 근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중국의 25사에서도 기록하고 있다시피 하의 시원제가 바로 기주이고 이 기주는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고사나 고기라든 일사사화의 기록을 약간 차이가 있지만은 동이의 바다, 저 샤먼의 바다, 용궁을 말하죠. 이들이 점차 동쪽으로 이동하여 일본의 신도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이런 제스 환인 시대에서부터 우리의 문화를 찾아보기 위해서는 바로 시베리아 이 유라시아를 따라서 한번 답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일본에 우리가 많은 그런 문화가 지금 현재 건너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환구 문명사를 보고 나는 입장에서 이 징검다리를 놓는다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사라든지 고기, 일사, 사화에서도 기록되어 있듯이 약간의 기록의 차이는 있지만은 샤먼의 사원, 용궁을 찾아서 점차 동쪽으로 이동하여 일본 신도까지 이르게 됐는데, 우리는 다시 역순으로 우리가 지중해 문명까지 가보게 된다면 박용수 선생님께서 그 동서 사상을, 철학을, 종교를 융합했다는 것을 저는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박용수 선생님의 철학과 사상에 올라타서 앞으로 황구 문사의 징검다리를 넣는데 최소 남아 제가 노력을 한번 경제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BC 2000년경에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경이죠. 중국의 청동기가 그러니까 BC 2000년에서 1500년 사이에 이 중국의 청동기가 그 기술이, 상품이 지금의 서아시아에서 수입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박윤수 선생님은 주장하고 있고 저도 그에 부합한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볼 때도 이것은 수입된 것이 맞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그 이후에 중앙아시아에서 청동기의 재련을 하기 위한 그 거푸집이 발견된 거로 인해서 이 기술 집단이 동쪽으로 계속 이동해 와서 후대에 약 BC 한 1500년경에는 직접 제작도 가능했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성이 있고, 그러나 초창기에는 이런 청동 제품이 수입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고, 이것은 바로 중국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배우듯이 문명이 일어나서 중국 중심의 동양사상이라고 말하는 내용은 앞으로는 폐기 처분돼야 된다, 저는 이 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서 사상과 철학을 융합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환인, 치우 환인과 치우 문명과 환웅, 황제 문명이 으로 이제 넘어가게 돼서 이 두 세력이 계속 경쟁 관계를 가지면서 동쪽으로 뭐냐면은 오게 되었고, 급기야는 지금 현재 중국 그 대륙에 정착한 세력과 지금 현재 북방, 몽골, 동북 삼성, 조선, 일본이 이렇게 하나의 이 문화권으로 뭉쳐져 있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또 강의를 한번 올려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